김건희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나 봅니다. 이제는 김건희 엄마까지 나섰습니다. 명태균을 같이 만났다는 겁니다. 적나라한 녹취록과 증언의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숨겨온 것들이 물거품이 된 심정일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탄핵과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함께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요. JTBC의 보도를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명 씨가 김 여사의 모친을 함께 만났다는 명 씨 측근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전원에 의존한 허위 뉴스에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연일 대통령 때문에 법적 조치를 일삼는 대통령실. 스스로 창피하지는 않은지 이 정도면 그냥 다 내려놓는 게 낫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3년 전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윤순 씨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이 만남을 계기로 김 여사와 영적으로 가까워졌다고 주장했으며 이 모든 내용은 배승조 기자의 단독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자리에 김 여사 어머니도 함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입니다. 세월에서 만나자 하니까 민태기하고 그다음에 예설이하고 실험하고 이제 그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명 씨는 처음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 명 씨 목소리로도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이 장인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래. 김 여사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봤고 특히 장모 최 씨가 자신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 여사는 그 모친이 한복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에는 여론조사 예산이 배정되나요? 편성되나요? 예산 관계를 예, 연간 한 제가 뭐 17, 배정된 걸로 알고 8억에서 있습니다. 20억 네. 사이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건 네네. 사실이고 나중에 아니라면 하시고요. 이 계약은 낙찰받은 수탁기관한테 통보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자,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오늘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같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열이 오늘 윤석열이 뭐라 할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죽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 얘기해. 네. 그 다음 PPT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 녹취를 국민들께서 들으시고 명태균 씨라고 이제는 좀 유명해졌습니다만 직함을 안 갖고 있던 분이 오선 현역 의원한테 저렇게 막 쥐잡듯이 그런 상황을 아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이 잘 안 들렸을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화 사이사이에 있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 간에 어떤 사업을 두고 생각이 달라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그 안전한 거, 본인이 안전한 뭐 이런, 지금 명태균 씨가 안전한 거는 당신이나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여론조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하고 그러니까 추측컨대 언론사를 끼고 무슨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을 김영선 의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론이 적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임기 초기에 지지율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여론이 적은 이게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시절 좋게 이런 언론사 장사나 해라.
그게 가능하냐? 가당키나 하냐?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이요. 급기야는 이때는 이제 정권 초기라 요즘에는 용산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청와대라고 가끔씩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지역조사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이 얘기가 명태균 발언으로 나오는 겁니다. 명태균은 이걸 하자는 거예요. 강혜경 증인 좀 나와주십시오. 이 내용을 들으면 이게 지금 그 2년 전 상황입니다. 네.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명태균 씨가 이와 관련된 사업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때 그 당선되기 전 후와 이제 그 당선이 되거나 이제 당선됐을 때 네. 그 청와대에서 이제 발주하는 그 관련돼 있는 이제 용역건 중에서 미래항공연구소가 할 수 있는 건들을 다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저희가 그 지사를 하나 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일은 아무것도 못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고 그 뒤로는 뭐 그 청와대 관련해서 일을 더 이상 뭐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네. 일을 이제 결국 받지는 못했죠. 그 네, 과정에서 맞습니다.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던가요? 아니면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혹시 얘기를 하던가요? 그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여론조사 건하고 이제 정치사회 관련한 그러니까 그 자체 그 참고할 수 있는 조사들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치 사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네네네. 네, 들어가십시오. 정진석 실장님. 네. 대통령실이 행하는 여론조사 가운데 정치 사회와 분야에 관한 정기 조사가 있습니까? 정기조사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정기조사 없습니다. 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실행이 안 돼서 정말 다행인데 명태균 씨가 어떻게 당시 이제 막 출범한 정권하고 이런 사업,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업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아시는 대로 명태균 씨의 그 미래항공연구소는 대선 직전까지 바로 하루 전날까지 비공표 면밀 조사를 해서 거의 뭐 매일 그 대통령 후보 또는 그 캠프에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들이 이미 공개됐고 우리 신용환 교수를 통해서 그 보고서 중에 일부가 당시 캠프로 전달됐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 의혹 제기 차원으로 하고요.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 그래. 내가 무슨 서울대를 나왔어. 서울에서 서울역사까지 저쩌다가 나온다. 네?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들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김건희가.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석, 박한수,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반은 명태균이가 뒤에서 했다는 거는 진짜 알지. 아마 조은이 전화 왔더라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네, 다음 PPT까지만 잠깐 보시고요. 이와 관련된 질의는 추가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조은희 의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광역단체장 둘 앉히시고 발언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김영선 의원실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아왔다는 명태균 씨 의원실 같아요. 실제로 이보다 더 했다는데 그렇습니까? 네, 김영선 의원의 지시보다는 명태균 대표의 지시가 더 많았고, 그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본인 지시보다는 명태균 지시를 따라라라고 우리 그 보좌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밖에 외부에서도 그렇고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김영선 전 의원을 윽박 지르거나 이제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그 민원들한테도 저희가 전화를 좀 많이 받고 제가 아는 분들도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너희 의원은 왜 그 명태균한테 저렇게 막대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냐고 그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증인께서도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증인, 네. 22년 11월 창원 국가상단 국토부 현장 실사의 증인이 김영선 의원 함께 모시고 갔습니까? 그 창원대 안쪽에서 그 실사 현장 그 출발지였는데 거기에 이미 그 명태균 대표랑 김영선 의원이 일단 대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사무실에서 택시를 타고 뒤에 합류를 해서 합류했어요? 따로? 네네. 근데 가보니까 합류했었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의원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 차량을 탑승해서 현장 실사로 갔었습니다. 자, 김영선 의원 오촌이자 네. 미래한국연구소장인 김태열 씨는 그때 명태균 씨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와서 안내를 했다는 말이 그러면 사실이네요. 안내라기보다는 그 실사 설명회가 끝나고 이제 대형 버스에 이제 저하고 의원님하고 그 창원시 부시장님과 그 국토부 실사 팀원들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탑승을 해서 이제 그 하여튼 그 자리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는 거죠? 뒤에 차를 타고 따라왔었습니다. 아, 차를 타고 따라왔습니까? 네네네네. 명태균 씨가? 네. 특히 명태균 씨에게 보고했다고 알려진 조명래 창원시 부시장 네. 그리고 창원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요. 명태균 씨가 개입돼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강히 거부를 하고 있어요. 통상 이런 경우는 법적 조치하면 될 것인데 이것이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막 반응하는 것이 창원시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처음에 창원시가 제안했던 산업단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태균 대표가 그 공무원들을 저희 지역 사무실로 이제 업무 보고를 받게끔 이제 오라 해서 그 명태균 대표가 원하는 지역을 다시 수정 제안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한 것도 일부가 명태균 대표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안했던 의견을 계속 이렇게 수정 제시도 하고 해갖고 그걸 창원시가 받아들이고 국토부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PPT 하나 띄워주세요. 자, 원희룡 장관하고 김영선 의원이 들고 있는 51명의 창원 국가상단 연명 결의 건의문인데요. 이것도 명태균 씨가 다 시킨 겁니까? 네, 명태균 대표가 지시를 했었고 어느 의원한테 사인을 받으라까지도 다 하나하나 지시를 했었습니다. 저기 그 사인을 받을 때도 창원시청의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네. 해가지고 사인을 네, 받았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도 증인께서 명태균 씨가 증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한테 땅을 사라고 했다고 했는데 창원시 공무원들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네,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땅을 직접 못 사니 이제 차명으로 사라라고 이제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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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좀 띄워주세요. 민간인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상단 선정 날인 23년 3월 15일 하루 전날에요. 현수막 PPT 맞죠? 네, 이 맞습니다. 현수막도 만들라고 했죠? 네, 만들었고 최종적으로는 저기 축 지금 저 마크만 로고만 이제 동그라미로 수정이 최종이 됐고 초안 작업을 한 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상단 기획, 실무, 선정, 홍보까지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 틀어주십시오.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국가상단도 김건희 여사가 다 개입이 됐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시안도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한테 만들어라 했던 시안입니다. 결국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앞세워서 국회의원 행세하고 김영선 의원을 수석처럼 부리고 주변인들한테 땅 투기 조명하고 크게 해먹으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인?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득을 못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가 탄핵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못 삽니다. 여러분,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이거를 던지실 겁니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